오늘과 내일은 기출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풀이 방식은 저마다 다양할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의 풀이가 더 간명하고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 풀이는 여러분 각자 풀이 과정이나 방식에 참고해서 학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5월 8일 수업에서 배부했던 6문제를 먼저 풀어볼 거예요. 1번 문제는 4월에 배부되었던 3월 전국연합 문제입니다. 길이 L만큼 이동하는 데 걸린 시간을 비교하는 문제죠. 중력이 일정하게 작용하니 등가속도 운동입니다. 먼저 시간과 거리가 연관된 등가속도 운동식을 써보면 처음에 정지해 있었으므로 2분의 1 AT제곱이 됩니다. 시간을 묻고 있으니 시간에 대해 한번 고쳐 써보겠습니다. 시간의 제곱은 길이 2L을 가속도로 나눈 값과 같습니다. 가와 나에서 모두 이동거리가 L로 같기 때문에 결국 이 문제는 가속도를 구해야 하는 문제가 됩니다. 문제 상황을 분석해 볼까요? B의 질량이 A의 4배라고 했으므로 A의 질량을 M이라고 하면 B의 질량은 4M으로 쓸 수 있겠죠. 가에서 개에 작용하는 R자 힘은 4M의 추에 작용하는 중력분입니다. 질량 4M에 중력 가속도 G를 곱해주죠. 그러면 운동방정식 F는 MA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여기서 F의 첨자인 net는 R자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일반적으로 R자 힘 할 때 이렇게 많이 씁니다. 좌변에 개에 작용하는 전체 힘을 쓰고 R자 힘이죠. 우변에는 동일한 가속도로 운동하는 개 전체의 질량의 가속도를 곱한 값을 쓰는 것이 바로 운동방정식을 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가의 경우 방금 본 것처럼 R자 힘은 중력 가속도 G를 곱해서 4mg입니다. 전체 질량은 A와 B를 합해서 5m이 되죠. 가속도를 A1이라고 하고 풀면 가속도는 5분의 4g가 됩니다. 나에서는 B와 A의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R자 힘은 이제 A에 작용하는 중력 mg가 되죠. 전체 질량은 변함없이 마찬가지로 5m이고 가속도를 A2라고 하고 풀면 A2는 5분의 1g가 됩니다. 가와 나의 경우 가속도를 모두 구했으니 이제 시간의 비를 구할 수 있어요. 시간 제곱의 비를 이렇게 써보면 가속도 비의 역수가 되겠죠. 위에서 구한 A1과 A2를 대입하면 시간 제곱의 비는 4가 됩니다. 근호를 씌워서 시간의 비를 구하면 2가 되겠죠.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2번은 2018년도에 출제되었던 수능 문제예요. 보기를 보면 가속도, 알짜힘 이런 것을 구해야 하는 문제죠. 문제를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가에서 A에 작용하는 중력은 질량이 3m이니까 3mg가 되고 C에 작용하는 중력은 질량이 4m이니까 4mg가 됩니다. 만약 경사면에 B가 없다면 중력이 더 큰 C 쪽으로 운동을 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정지 상태에 있다고 발문에 되어 있죠. 정지 상태에 있다는 것은 바로 B가 왼쪽으로 mg만큼의 힘으로 잡아당기고 있어야 함을 의미하죠. 나에서도 작용하는 힘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줄이 끊어지니까 힘의 균형이 깨지고 A와 C가 각각 떨어지면서 등가속도 운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때 A와 C의 가속도를 각각 아래 첨자를 붙여서 이렇게 씁시다. 이제 대략의 분석을 마쳤으니 보기를 볼까요? 기억은 A와 B의 가속도를 판별하는 보기입니다. B는 C와 붙어서 운동을 하니 C의 가속도를 구하는 것이 좀 더 편리하겠죠. 각각의 운동 방정식을 써봅시다. A의 경우 알짜힘은 줄이 끊어져서 A 자신의 중력, 중력인 3mg가 됩니다. 운동방정식에서 우변에는 질량과 A의 가속도를 곱해준 식을 써주죠. 풀어보면 A의 가속도는 중력 가속도 G와 같게 나오죠. 자유낙하이니까 당연한 결과입니다. 한편 C와 B는 서로 연결되어 떨어지니까 개 전체의 질량은 6m이 됩니다. 그렇다면 알짜힘은 얼마가 될까요? C에 작용하는 중력 4mg와 반대 방향으로 B가 잡아당기는 힘 mg가 있으니 3mg가 될 거예요. 이거를 풀어보면 C의 가속도는 중력 가속도의 절반이 되고 이 가속도는 B의 가속도이기도 하죠. 따라서 A의 가속도가 B의 2배가 맞습니다. 니은을 볼까요? 기억에서 A에 작용하는 알짜힘은 3mg였습니다. C에 작용하는 알짜힘은 C의 질량 4m에 기억에서 구한 가속도 2분의 1g를 곱해서 2mg를 얻을 수 있죠. A의 알짜힘이 C의 알짜힘보다 더 크네요. 그래서 니은은 오답입니다. 디귿에서 줄 Q가 B를 당기는 힘의 반작용은 B가 줄 Q에 작용하는 장력과 같습니다. C의 자유물체도를 한번 그려보면 좋을 것 같네요. 이렇게 아래로 중력, 위로 장력이 작용하고 있는 거죠. 중력의 방향으로 운동방정식을 쓰면 알짜힘은 중력에서 장력을 뺀게 됩니다. 이미 알짜힘 FC는 우리가 니은에서 구했습니다. 알짜힘 EMG를 대입해서 풀어보면 장력은 EMG를 얻을 수 있습니다.
mg가 아니죠. 디귿도 오답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됩니다. 3번 문제입니다. A와 B가 등가속도와 등속도 운동을 번갈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문은 두 물체가 0에서 L인 구간에 받은 일의 B를 구하는 것이죠. 일의 물리적 개념은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이에요. 하지만 중학교에 이미 개념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학생들이 잘 풀어주었어요. 여하튼 일이란 힘과 이동거리의 곱, 정확히는 힘 방향의 이동거리와 곱을 의미합니다. 식으로 쓰면 일이 영어로 work니까 W를 기호로 써서 F 곱하기 S입니다. 힘은 질량과 가속도의 곱이잖아요. 일의 B를 묻고 있는 구간을 보면 이동거리가 L로 같고 A와 B의 질량도 같으니까 결국 A와 B가 받은 일의 차이는 가속도가 결정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일의 B는 분자 분모에서 M과 L이 소거되어 이렇게 가속도의 B로 바뀝니다. 이 문제는 결국 가속도의 B를 구하는 문제인 거죠. 앞서 문제풀이에서도 말했던 적이 있는데 운동을 분석할 때 대수식을 기계적으로 활용하는 것보다 그래프를 그려서 간단한 기하를 활용하는 것이 편할 때가 많습니다. 편의상 B의 운동을 먼저 그래프로 그려볼까 합니다. B는 처음과 나중 구간에서 대칭적인 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 경우 분석이 상대적으로 더 쉽거든요. 한번 보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이렇게 먼저 시간 속도축을 잡습니다. 그런데 그림에서는 가속도가 아니라 힘의 방향이 주어져 있죠. 하지만 힘의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은 일치합니다. 힘 FB를 플러스 X방향으로 받는 처음 구간은 그래서 이렇게 등가속도 운동으로 양의 비례 곡선을 그릴 수 있습니다. 이 직선 아래 직각삼각형 면적이 이동거리인 L이죠. 이때 걸린 시간을 T2라고 합시다. T1은 A에서 쓸 거여서 T2라고 했습니다. 다음 L에서 3L까지는 등속도 운동이죠. 이 직사각형의 넓이는 2L입니다. 그러면 이 등속도로 운동하는 동안 걸린 시간은 얼마일까요? 첫 구간의 직각삼각형과 비교해보면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녹색 사각형을 대각선으로 자른 것이 바로 처음의 빨간색 직각삼각형이잖아요. 높이가 같으니까 밑변은 같은 T2여야 합니다. 그럼 여기 이 속도 값은 얼마가 되어야 할까요? 직사각형의 넓이가 2L이니까 밑변인 시간 T2로 나누면 T2분의 2L이 됩니다. 마지막 구간은 힘의 방향이 반대이므로 가속도 또한 마이너스여서 음의 기울기가 되죠. 역시 면적은 L이 되어야 합니다. 시간 간격 역시 처음 구간의 삼각형과 합동이므로 T2입니다. 이렇게 B의 운동을 그래프로 완전히 옮겼습니다. 여기서 그래프는 문제를 풀기 위한 방편이니
정말 하나하나 정확히 그릴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문제를 풀면서 이렇게 슥슥 그려보는 연습을 많이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프의 기울기는 가속도를 의미하죠. 처음 0에서 L인 구간의 가속도는 기울기인 t2제곱분의 2L이 됩니다. 다음으로 A의 운동을 그래프로 그려보겠습니다. 아마도 B를 그렸으니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처음 0에서 L인 구간은 B와는 다른 힘으로 가속되고 있어요. 방향은 같지만 기울기의 크기가 다르겠죠. 그래도 면적은 L이어야 합니다. 이 구간에 걸린 시간을 t1이라고 합시다. B와 마찬가지 방식으로 이 끝에서의 속도값은 t1분의 2L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는 쭉 등속도 운동을 합니다. 면적은 이동거리인 3L이 되죠. 그럼 등속도 운동 구간에 걸린 시간은 얼마가 될까요? 왼쪽 삼각형과 같은 높이를 가지면서 면적이 L로 같은 직사각형의 밑변은 얼마가 될까요? B에서 보았듯이 직사각형이 직각삼각형 넓이의 2배일 때 밑변의 길이가 같았으므로 직각삼각형과 넓이가 같으려면 밑변은 직각삼각형의 2분의 1배가 되어야 합니다. 면적이 3L이니 밑변은 그 3배인 T2의 2분의 3배가 되어야 하죠. 이렇게 A의 운동 그래프도 완성이 되었습니다. 0에서 L인 첫 구간 A의 가속도인 기울기는 T1 제곱분의 2L입니다. 이렇게 해서 가속도의 비를 구해보면 시간 제곱의 비로 바뀌죠. T1과 T2는 우리가 임의로 잡은 시간이니까 두 변수 사이의 관계가 문제에 주어져 있어야 이 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0에서 4일까지 걸린 시간이 A와 B가 같다는 조건이 주어져 있죠. B가 걸린 시간이 T2의 3배가 되고 A가 걸린 시간이 T1의 2분의 3 T1을 더해서 2분의 5 T1이 됩니다. 같아야죠. 이로부터 시간의 비율 6분의 5를 구해낼 수 있고 최종적으로 시간 제곱의 비 36분의 25를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2번이 정답이죠. 4번 문제를 봅시다. 물체 두 개가 줄로 이어져 운동하고 있는 상황인데 힘에 대한 보기가 주어져 있습니다. 발문에서 말한 상황을 간략히 분석해 봅시다. B의 질량을 M이라고 하면 C의 질량은 그 3배라고 했으므로 3M이 됩니다. 나에서 A의 가속도를 A라고 하면 가에서 A의 가속도는 그 2배인 2A가 됩니다. 보기 기억을 먼저 볼까요? 각각 가와 나의 운동 방정식을 써봅시다. 먼저 A의 질량을 MA라고 합시다. 그러면 가는 R자임 F이고 전체 질량 MA 더하기 M 그리고 가속도는 2A입니다. 나는 R자임 F로 똑같고 전체 질량이 MA 더하기 3M 그리고 가속도는 A입니다. 연립해서 두 식을 같다고 풀면 결국
A의 질량은 M이 됩니다. A의 질량은 B와 같죠. 다음 니은은 알짜 힘의 크기를 판별해야 하는 것이네요. C의 알짜 힘은 C의 질량 3m에 가속도 A를 곱해서 3ma가 됩니다. B의 알짜 힘은 B의 질량 m에 가속도 2a를 곱해서 2ma가 됩니다. C가 B의 3배는 아니죠. 2분의 3, 즉 1.5배입니다. 오답이죠. 마지막으로 디귿을 보면 가에서 실이 A를 당기는 힘은 A에 작용하는 알짜 힘이기도 해서 A의 질량 m에 가속도 2a를 곱해서 2ma가 됩니다. 나에서는 실이 C를 당기는 힘은 실이 A를 당기는 힘과 그 크기가 같습니다. 달리 말하면 A가 C를 당기는 힘과 C가 A를 당기는 힘의 크기가 작용, 반작용에 의해 같은 거죠. A에 작용하는 알짜 힘은 A의 질량에 가속도 A를 곱해서 ma가 됩니다. 가에서가 나에서의 2배가 되죠. 디귿은 오답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죠. 5번 문제입니다. 자, 수레가 있고 도르래 연결된 추가 있습니다. 뉴턴 2법칙 실험을 나타낸 것 같죠? 가만히 읽어보시면 용수철 저울을 잡고 일정한 힘을 주게 되어 있는 교과서의 실험을 계산할 수 있는 사례로 소개했던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문제풀이를 위해 기호를 부여해 보겠습니다. 추의 질량을 m이라고 하고 스몰 m이요. 수레의 질량은 라지 m이라고 합시다. 그럼 실험 1의 매달린 추는 스몰 m, 실험 2의 매달린 추는 그거의 2배, 실험 3은 3배, 실험 4는 4배가 되죠. 수레와 추를 합해서 전체의 질량은 수레의 질량 라지 m에 추 전체 질량 4m을 더한 것입니다. 이 전체 질량은 매 실험마다 일정하죠. 운동방정식에서 알짜힘만 도르래에 매달린 추의 중력이 됩니다. 그래서 각 실험마다 운동방정식을 써보면 먼저 우변에 질량과 가속도의 곱을 쓰고 좌변에 작용하는 알짜힘을 써주면 가속도는 명확하게 추의 중력에 비례하게 됩니다. 즉 비례 그래프가 되어야 하죠. 답은 4번입니다. 마지막 문제는 5번과 유사한 실험 문제입니다. 하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운동하는 물체들의 전체 질량이 일정하지 않고 변한다는 거예요. 추의 질량은 m이고 수레의 질량은 2m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실에 매달린 추의 질량은 실험 ABC에 따라 m, 2m, 2m입니다. 수레 위의 추는 실험 C의 경우만 하나 얹어져 있습니다. 먼저 실험 A를 보면 알짜 힘은 매달린 추의 중력이죠. 전체 질량은 수레의 질량에 추의 질량을 더해서 3m입니다. 운동방정식을 써보면 이렇게 되죠. 가속도에 첨자 A를 붙였습니다. A에서 가속도는 그래서 3분의 1g입니다. 다음 실험 B에서
R자임은 이제 추가 2개가 달려서 2mg이고 전체 질량은 4m입니다. 운동방정식은 이렇게 될 테고 가속도는 2분의 1g입니다. 마지막 C에서 R자임은 추 3개가 매달려 있으므로 3mg, 전체 질량은 수레 위에 추가 하나 더 얹어져 있어서 5m이 됩니다. 운동방정식을 쓰고 가속도를 구하면 5분의 2g입니다.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가속도를 의미한다고 했어요. 세 실험 모두 가속도의 방향이 같으니 그대로 가속도의 크기를 비교해야 합니다. 비교를 위해 방금 구한 값들의 분모를 최대 공배수로 통분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30으로 통분하면 가속도가 큰 순서대로 기역, 니은, 디귿이시니까 가속도는 B, C, A 순서가 되죠. 이것을 A, B, C 순서대로 기역, 니은, 디귿을 재배열하면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제출한 풀이 현황입니다. 문항별로, 답지별로 체크한 인원의 백분율을 통계냈습니다. 문항별로 가장 많은 선택지죠. 물론 과반수 이상의 학생들이 선택한 이 선택지들이 정답입니다. 보면 확실히 1, 2, 3번의 정답률이 좀 낮은 편이네요. 그래도 여러분이 제법 열심히 공부한다는 인상을 받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수강생 179명 중에 적게는 30명, 많게는 40명 정도가 미응시 상태입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게 중요하겠죠? 원격 수업이라 선생님과의 상호작용이라든지 친구들과의 경쟁이나 자극 없이 학습 동기를 스스로 만들어내야 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거예요. 선생님도 최선을 다해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출석 체크하시고요. 오늘 퀴즈는 교과서 43쪽에서 45쪽에 있는 스스로 평가입니다. 풀어보시고 내일 수업에 투표로 제출받겠습니다. 물론 지필 출제에 포함되는 겁니다. 오늘 댓글 제출은 없습니다. 이런 날도 있어야죠. 내일은 운동량 보존과 충격량 기출 문제를 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